일단 임시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대상 리스트는 리스트 1이고요 요거 변수명은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요거는 내가 출력하고 싶은, 탐색하고 싶은 대상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서 여기 담아준다. 그리고 실행을 해준다. 이 num이라는 변수에 담길 테니까요,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만 출력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num을 그냥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출력하는 게 아니라 3의 배수일 때만 출력해라. 그죠?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num 자체를 그냥 검사를 하시면 되죠. 3의 배수인지. 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3의 배수죠. 그래서 33, 66, 99. 자, 모두 더하기. 이거 합하는 거 이제 알고리즘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역시 똑같이 숫자를, 레인지가 아니지, 리스트 꺼내서 합을 해야 되니까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여기다 계속 더해 가시면 되죠. 토탈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은 총합이 구해질 겁니다. 594.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 합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1 요거를 sum이라는 걸로 한번 감싸 볼게요. 그럼 제가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도 594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꺼내가지고 숫자 하나 마련해서, 변수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이렇게 막 누적해서 더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리스트 1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sum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너무 편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sum이라는 거는 결국 어쨌든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근데 이 과정 없이 합이 구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했던 이 과정을 누가 대신해 준 거다? 컴퓨터가 대신해 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한테 이 작업을 시키고 싶으면 sum 해라 라고 특정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함수였어요. 자, 프린트 있죠, 요거. 요것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썼던 프린트 함수고요. len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넘겨주면 나왔던 거고, 이것도 함수예요. 레인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함수예요. 그리고 뭐 리스트 1에 append,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int 형변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함수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가 다 뭐였어요? 함수였던 거죠.
자,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어떤 일련의 그 코드를 압축시켰다는 게 맞을까?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함수들은 사실상 되게 많은 코드들로 이루어진 기능인데, 그런 코드들을 먼저 다 작성을 해놓고 그 코드를 한 줄로 여러 줄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누가 이게 그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다 연산을 합니다. 그 연산은 당연히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코드를.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겠어요? 파이썬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해요. 파이썬 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 사용했던 이 대부분 다 파이썬 내장 함수였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가 있겠어요? 파이썬이 만든 거 말고 내가 만든 거 있겠죠, 내가. 내가 만든 함수를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직접 이 한 줄짜리 함수를 진짜로 내가 어떤 특별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압축해서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sum이라는 거 아까 함수 있다고 그랬죠. sum. 이 sum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딱 넘기면 해당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합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정답은 이따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까지 지우면 안되지. 자, 요 리스트가 있죠? 아까 했던 거. 그거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내장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처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요거 595.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라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일종이었고, 제가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호 num in 리스트 1. 자, 그리고 최종 합이 들어갈 변수 토탈, 토탈에다가 누적해서 num을 더해주면 이 토탈이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만에 표현했던 이 정답을 우리는 네 줄로 표현한 거죠. 더 정확히는 이제 세 줄인데,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세 줄짜리 코드는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기 위한 그 덩어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하나라도 여기 중에서 한 줄이라도 없으면은 합구하는 기능에 완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이 묶여 다녀야겠죠. 이 중에 한 코드라도, 한 줄이라도 없으면 기능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어차피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한 덩어리의 코드들이라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좀 더 편한 이름으로 지어서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 줄짜리 코드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붙일 거기 때문에 키워드는 definition의 그 def를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이 세 줄짜리 코드에 sum, mySum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함수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을 해주셔야 돼요. 자, 땡땡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mySum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코드는 요 세 줄이죠. 세 줄 다 이렇게 넣으십니다. 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토탈 여기 이렇게 총 4줄. 됐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mySum 이렇게 실행을 하면 595가 나와요. 그렇죠? 요거 헷갈리니까 요 위에 것 좀 다 주소 처리할게요. 이거 얘네들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594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595에서 594가 됐냐면 요거 지워서 그래요. 어펜드. 자, 잘 됐죠?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한 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594 두 번 나오죠? 세 번 하면 594 세 번 나오죠. 그러니까 요 기능을 세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 번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 4줄짜리 코드는 요 이름으로 한 줄짜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길게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요 4줄짜리가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적으면. 자,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죠. 어떤 점이 편해졌냐면 일단 코드가 줄어들었잖아요. 내가 이걸 3번 쓰기 위해서 12줄을 썼어야 되는데 3줄이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코드가 보기가 편해지죠. 함수를 쓰면 좋은 점, 첫 번째, 코드가 편해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줄짜리가 제가 하나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 쓰려고 복사를 한다고 해봐요. 잘 복사하면 되는데 잘못 복사해서 이렇게 3줄만 복사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4개가 모여야만 완전체인데 3개만 가져가면 이거 잘 안되겠죠, 작동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 가져가다가. 왜? 4줄 모여야 완성인데 낱개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3줄만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mySum이라는 걸로 4줄짜리 묶어버렸죠, 하나로. 그럼 이 mySum만 복사해가면 이 4개의 코드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단단해졌죠. 이거를 코드 구조화라고 합니다. 관련있는 코드끼리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3개를 썼을 때, 함수를 이용해서 썼을 때랑 그냥 썼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3개를 이용해서 합 3번을 구했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이제 리스트를 바꾸고 싶어요. 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서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얘로 바꾸고 싶어요. 이 리스트 2의 합을 3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야 이 리스트 2의 썸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얘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기능을 3번 쓰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3개 다 바꿔줘야 된다.
하나라도 안 바꾸면은 우리는 같은 기능을 3번 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결과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3번 쓰는데 코드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코드가 수정이 일어나면 다 바꿔야 된다는, 우리가 변수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비슷한 효과죠. 그죠? 대신 변수는 그 대상이 자료 값이었던 거고 함수는 그 대상이 코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렇게 딱 저장해 놓고 이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를 a라고 해놓고 a를 5번 쓰면 1이 5번 나오겠지만 어쨌든 숫자는 1을 한 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코드를 딱 함수로 정해 놓으면 이 4줄짜리 코드는 다시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리스트 2로 다 3개를 바꿔야만 3개를 다 리스트 2의 합으로 출력할 수 있지만, 아까 mySum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3번 쓰면 얘만 바꾸면 된다 이거죠. 어차피 이게 이 코드니까. 이렇게 55, 3개 다 55로 바꿨다가 얘를 다시 1로 바꾸면 셋 다 594로 바뀌죠. 그래서 이 코드를 바꿀 때 여러 번 안 바꿔도 된다. 이거를 이제 코드의 재활용, 재사용 이렇게 이릅니다. 많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함수를 안 써도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조금만 커져도, 코드가 많아져도 함수 안 쓰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거, 이런 코드를 만들고 이름 우리가 지어주면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름도 다 정해놔가지고 그냥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 거를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파이썬 내장 함수는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서에 있습니다. 문서에도 있고요. 파이썬 공식 문서에도 있고 그냥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다. 한번 썼는데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절대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자주 쓰는 거는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장 함수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내장 함수라는 게 있구나, 내가 쓸 때 검색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코드가 좀 복잡해지네, 그러면은 함수로 만들어서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중복 없이 만들어야지 하면 이제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요 mySum이랑 원래 파이썬 내장 함수 이 sum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죠? 자, 제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요건 제가 만든 거 mySum, 요거는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 sum. 자, 일단 생김새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보시면 얘는 괄호 안에 뭐가 이제 들어가고요, 제가 만든 거에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594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um은요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괄호 안에 뭔가 들어간다.
그리고 출력이 안 된다.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왜 괄호에 뭐 넣고 저는 왜 안 넣냐? 넣으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이게 파이썬 내장 함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디 갔냐? 지워졌네요. 왜 지워졌지? 다시 할게요. 자, 일단 함수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함수 만들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자, 요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이 변수명 짓듯이 이제 어떤 일련의 코드를 이름 지어서 저장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의미 없이 짓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잘 고려해서 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땡땡 빼먹지 마시고요. 자, 요거였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df 해가지고 이 4줄짜리 코드를 요 이름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함수로.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자, 요거를 함수를 만든다 해서 함수 정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함수를 정의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함수 호출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여러분이 이 저장해 놓은 4줄짜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한다? 함수 이름으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my sum 이라는 이름이죠, 이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호출을 해야만 이 4줄짜리 코드가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2번 쓰면 어떻게 돼요? 2번 실행되는 거예요. 호출하면은 요거 한번 실행되고, 여기서 호출하면 또 요거 한번 실행되고. 그래서 55가 나오는 이유는 이 리스트 1이라는 이 10개짜리 리스트를 가지고 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자, 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서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이때는 리스트 1의 합, 이때는 리스트 2의 합 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리스트 2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여기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550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1을 하고 싶어서 1로 바꾸면 둘 다 1 합인 55가 나오죠. 자, 왜냐면 이 mysum이라는 코드는, 그죠? 이 함수는 이 4줄짜리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리스트 1로 고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리스트 1, 요거에 대한 합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2,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요거를 얘는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하면은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완전 똑같은 코드가 2개 생겼죠? 그리고 이러면 리스트 하나 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함수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재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요 데이터, 대상 데이터가 다른 거지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기능은 똑같죠. 리스트를 출력한다라는 기능 자체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코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리스트 1 여기가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트 1로 any 리스트라고 할게요. 요 리스트 1도 아니고 리스트 2도 아니에요. any 리스트라는 걸로 만들 거고요. 요건 이제 변수죠, 변수. any 리스트. 그래서 요 any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1을 넣으면 리스트 1에 대한 합이 될 거고, 리스트 2를 넣으면 리스트 2에 대한 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여기가 결정이 되면은 똑같아요. 그죠? 이거를 any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도 리스트 1을 넣으면 역시 1에 대한 합만 나오고요. 여기를 2로 바꾸면 역시 2에 대한 합만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리스트가 1이냐 2냐는 함수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함수에서 결정하는 순간 이 함수는 무조건 이 리스트에 대한 기능만 제공을 하는 반쪽짜리 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하지 못해요. 함수는. 대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이 있잖아요. 호출하는 쪽. 그죠? 여기서 리스트 1의 합이 그러니까 구하고 싶기도 하고 리스트 2의 합이 구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수는 이 괄호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실제로 이 함수 my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any 리스트라는 거 아직 안 정해졌지? 내가 정해줄게 하면서 리스트를 여기다 딱 넣어줍니다. 자, 이게 리스트 1로 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럼 1부터 10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any 리스트는 요 처음 실행하는 mySum에서는 1부터 10을 가진 리스트가 되고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55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똑같은 mySum을 실행시킬 건데 이번엔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요 any 리스트가 1부터 10을 가진 리스트가 될 거고, 이 두 번째 mySum 실행할 때는 이 any 리스트가 10부터 100인 리스트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55, 밑에 거는 550.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자, 근데 요 1, 2, 3, 4, 5, 6, 7, 8, 90이 사실상 요 리스트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고요. 요게 리스트 2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도 결과는 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좀 더 잘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떤 구조는 유지를 하되, 그렇죠? 데이터만 싹싹 외부에서 넣어주는 걸로 사용을 해주면, 그렇죠? 이 함수를 훨씬 더 넓게,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리스트를 주더라도 얘는 다 합해줄 수 있죠.